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직 경력은 한 35년 차 되는 것 같고요. 강원도의 원주에서 근무하는 상지여자중학교 정의순 전문 상담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제 선생님 알기로는 원래 그 교과 교사로 또 생활하시다가 이제 상담교사, 비교과 교사로 지금 이제 계시잖아요. 그, 네. 이, 제일 먼저는 그 우선 첫 번째로 어떻게 교직에 좀 꿈을 가지시게 됐는지랑, 그 다음에 꿈꿨던 교직의 모습이랑 실제 이제 35년간 근무해 오신 교직의 모습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교직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시대만 해도 부모님들이 이제 '교사가 되면 제일 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 남매 중에서 맏인데 제 아버님이 교직에 계셨고, 그래서 '교사가 되는 게 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고, 처음 진학을 할 때 인제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인제 저희 때 원서를 제가 3 개를 쓴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2개 쓰고 이제 춘천에 있는 국립사대를 썼는데, 국립사대가 돼서 인제 저희 때만 해도 어 국립사대를 나오면 바로 발령을 받아서 교직에 음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학을 한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제가 역사교육과를 나왔는데, 역사교육과를 가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니 쪽에 인제 먼 친척벌 되시는 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나와서 저희 집에 가끔 오셨어요. 음 그래서 저한테 봐서는 한 오빠뻘 정도 될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았는데 대학 생활하고 그 하는 모습이 되게 좀 멋있어 보였다 그럴까요? 음 그래서 인제 사실은 부모님들은 뭐 국어 교육이나 영어 교육 쪽을 가길 음 원했는데, 저는 역사 교육으로 음 그렇게 해서 역사과를 선택하게 됐죠. 음. 그러면 그 꿈꾸셨던 교직의 모습이랑 또 실제 하셨던 교직의 모습이랑은 좀 다르셨나요? 아 아니면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셨는지? 글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교사의 제가 인제 상담교사 넘어오면서는 좀 많이 내가 그동안에 '아 이걸 좀 미리 알았으면 내가 좀 더 풍성한 교직이 됐을 것 음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교과 교사로 있었을 때는 열심은 굉장히 음 있었던 것 같고, 새로운 걸 계속 시도는 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보다는 아쉽다는 생각은 가지고 음 있어요. 음. 음. 그러면 그래서 네네.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으로서의 생활,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이 좀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열심히 배우러 다니긴 했지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학교 다닐 때의 학생이었으면서 학교 다닐 때도 리더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지 뭐 가르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새롭다든가 이런 거를 잘 못 느꼈던 것 같고, 좀 달랐던 건 어 우리 동기가, 그러니까 입학할 때랑 졸업할 때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됐죠. 발령이 안 났어요. 아 우리가 85 년도 졸업할 때 3년 차에 들어가서 발령이 다 났어요. 그동안 적체라 그래야 되나요? 발령 적체가 돼서 임용고시가 있기 전이었는데, 졸업하면 당연히 바로 나왔던 발령이 갑자기 졸업하면서 발령이 안 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음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음 그 시간에 저는 인제 사립학교에 시간 강사로 해서 저는 근무를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거의 음 다른 직종을 구하거나 음 집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이래서 거의 2년 반, 3년 차에 됐을 때 다 발령이 났어요, 졸업하고. 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직에 바로 발령을 못 받아서 다른 학교에서 강사로 생활했던 시간이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시너지가 됐다 그럴까요? 음 굉장히 소중한 자리다 이 음 자리가.'라고 하는 걸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지. 음. 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과 교사랑 비교과 교사 모두 경험하셨는데 어떤 네. 좀 차이점이 있는지랑 또 학교에서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신지 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 교육을 나와서 이제 공립학교에 제가 10 년을 근무를 하고 발령받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사립학교에도 2 년을 근무를 네. 하다가 발령을 받았어요. 어 공립학교에 그러니까 정식 임용이 되고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공립학교에서는 학교를 옮길 때마다 어 주어지는 과목이 4 과목만 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은 상치라고 하는 걸 안 쓰지만 그때는 상치 과목을 할 수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한문도 해야 되고 기술 과정도 해야 되고 도덕도 가르쳐 보고 작은 학교로 갈수록 좀 더 많은 다양한 교과를 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제 시내로 나와서 큰 학교로 왔을 때는 인제 내가 맡은 교과 그러니까 국사죠. 국사랑 또 사회랑 중학교에는 인제 그 과목을 했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로 올라와서는 세계사, 국사, 또 일반 사회 뭐 이런 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했는데 음 교과 교사일 때 교과 교사라고 하는 말보다 전 담임 교사라고 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 이 상담 교사로 오기 전까지 담임을 한 번도 못 쉬고 했던 것 같아요. 발령 첫 해부터 어 자녀 둘을 임신하는 그 시간까지 뭐 한 번도 쉴 새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임신을 알고는 있었지만 인제 발령이 나고 학교를 옮겨가고 이러는 가운데서 뭐 "임신해서 담임 빼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다 담임을 하고, 제가 공립에 10년 근무하다 사립학교로 넘어와서도 거의 뭐 "대우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담임을 줬던 이런 케이스라 담임 교사와 아 교과 교사 또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사가 담임을 안 하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음 그래서 담임을 할 때는 기본이 사제동행, 음 애들이 갈 때는 반드시 가 있고 애들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교과 교사, 사실은 저는 내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고 수업도 재미있어 하는, 굉장히 수업하고 싶어 하는 음 스타일이고 좀 다양한 걸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뭐 어 조별 활동 같은 걸 굉장히 좀 빨리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수행 평가도 뭐 역사신문 만들기 같은 거 초창기에 시도될 때도 많이 학생들하고 하고 프로젝트 수업도 많이 하고 이래서 상담 교사로 넘어올 때 상당히 사실 고민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인제 상담 교사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는 기본이 좀 바뀌었다.'라고 할까요? 음 그리고 상담 교사로 넘어오는 시점이 저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인생에서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사람의 존재의 얼마나 소중한 거와 그 존재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던 시절이라서 그 시기라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서 교과 교사와 상담 교사의 차이점이라면, 지금 신규 상담 교사 선생님들 오시는 분들은 학교라고 하는 것도 처음이시고, 교과 교사를 안 하고 상담 교사를 하면 지금 영양 교사 선생님이나 사서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이나 어 저희 상담 교사나 비교과 선생님들이잖아요. 네. 비교과 교사들이 갖고 있는 아픔도 있거나 약간 애로사항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 교사들하고 같이 묻히지 못한다 그래야 되나요?
음. 생활 공간을 같이 안 쓰잖아요. 교무실을. 그야말로 혼자서 근무해요. 음. 보건교사도 혼자서 실을 쓰고 상담교사도 혼자서 대부분 실을 쓰고 음. 영양 선생님은 아마 거기 조리사 선생님원들하고 같이 하니까 쪼끔 상황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 학교에 적응한다는 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관계를 맺는 게. 음. 그러니까 교과 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음. 학교를 옮기면 일단 그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음.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랑 이 맺어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 관계가 어디다 누구나 어렵겠지만 이렇게 혼자 섬으로 근무해야 되는 선생님들은 좀 더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 다양하게 선생님들하고 관계 맺는 방법을 해야 학생들 파악하기도 좋고 그리고 첫 번째로 담임 교사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담임 교사를 거쳐서 이렇게 전직한 선생님들은 그 애로사항을 알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제일 힘들잖아. 네네. 어디에 살아야 내가 제일 힘들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신규 선생님들 오시면 많이 힘들어하시지만 사실은 담임 교사들보다 힘든 선생님은 없어요. 음. 교사에서 담임을 안 하면 음 저는 그거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인정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뭐 담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뭐 선생님들마다 스타일 다르고 가치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집중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겠지만 일단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과 30 명의 학생들을 1 년을 데리고 상담 쪽에서 얘기하면 집단 상담을 1 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집단 상담을 뭐 2 시간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고 뭐 10 회기 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1 년을 꾸준히 애들을 파악하고 그 애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 과정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을 사실은 비교과 교사는 그분들의 조력자, 음. 도와주는 분이잖아요. 근데 동등하긴 하지만 담임 교사보다 내가 앞서가지도 그렇다고 아예 몰라 하지도 않고 그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아마 비교과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군요. 음. 그러면 선생님 혹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보람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교사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애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과 교사를 해서 하다가 상담 교사를 하니까 일단 수업을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애들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일만 하던 것에 대한 이 중압감 이런 것 때문에 첫 해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음. 보여줘야 되는 거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으로 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가 쪼끔씩 터득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힘든 애들 음. 그러니까 돌봄이 같이 돼야 되는 상황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음 지금 내 방에 오는 친구들은 많이 힘든 애들이 많이 오죠. 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돌봐서 일단 졸업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을 졸업시켰을 때 음. 예 졸업시키는 거를 도와줬을 때 제가 상담 교사가 되기 전에 담임했던 친구가 어 맨날 아침마다 데리러 가서 태워 가지고 오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결국은 중간에 유예된 상태로 제가 상담 교사로 넘어왔었는데 음. 제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복학을 해서 음. 그 친구를 졸업시키는데 거의 내 방에 와서 그러니까 학교는 와서 수업은 안 들어가고 어.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친구들이 졸업하는 거 나가는 걸 보면 음 '아이고 쪼끔씩 크는구나.' 음. 하루아침에 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있어야 된다고 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어떤 그 작은 마을이라고 보면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 엄마라고 하면 교과 선생님들이 이웃이고 또 그 이웃에는 보건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학생들이 그중에 어느 한 선생님한테 그래도 자기가 마음이 가서 어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따뜻함을 느꼈다면 그 선생님을 많이 쫓아오죠. 매 시간. 매 쉬는 시간마다. 음. 음. 교무실에 보면 매 쉬는 시간마다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네.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그러니까 굉장히 성향이 그러니까 학교라는 데가 이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다양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교과 선생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음. 친구들이 마음을 줄 수 있거나 자기랑 코드가 맞는 선생님이 있거나 이러면 그 선생님들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불편하고 힘들었던 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 같은 동료 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더 힘들었던 것 어.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공립에 있을 때 관동중학교 근무할 때 마지막 해에 한 남자 선생님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젊은 부장 선생님을 인제 같이 근무하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관계들 음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또 그때는 나이가 어리고 내가 깨달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게 막 올라와서 막 감정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갖고지 않아도 되는데 음. 그게 아직 훈련이 안 됐을 때는 그냥 화가 올라오고 그 사람이 '왜 그러지?'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음. 어 상대 선생님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나랑 같지 않은 선생님들하고 잘 맞춰서 갈 때 또 하나는 어른들끼리의 문제를 우리 반 학생하고 연관시켜서 애들한테 뭐 혼내거나 아. 뭐 이런 문제 가장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일 중에 음.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 실장을 맨날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때려 준다든가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아. 이런 사실. 그런 거를. 애들은 애들은 굉장히 빨라요. 음. 애들은 빨라서 "선생님이 우리 반 실장 미워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왜 때리지?"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나?" 뭐 이렇게까지 애들은 음. 다 아는데 정작 나는 모르고 애가 그렇게 고생하는지. 어. 음. 근데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사자인 애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대견하다 그럴까요? 어. 걔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결국 그것도 '내 시각이다.'라고 하는 걸 졸업하고 그 친구가 어 하사관을 음. 해서 아주 제복을 입고 학교에 다시 왔어요. 엄마랑 같이 학교 와서 만났을 때 본인은 안 힘들었다고 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엄마랑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서 "지금도 화가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재밌었는데." 이렇게 어. 얘기해서 '야 확실히 너네가 우리보다 한 수 위다.' 이런 음. 생각을 했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 지금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다 이제 교직 과목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대나 이런 출신, 음. 사대가 저희 학교에는 없어서 교직 과목을 듣고 교직을 이수해서 이제 그 교직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이런 걸 준비했으면 좋겠다." 음. 하시는 건. 저도 사범대학교 나오고 제가 교직을 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그래서 그랬었는지 어려서 그래서 그런지 심리에 관한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교사가 되려면 사람을 만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상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정말 공부를 좀 하시고
서로 나누고 이런 훈련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음. 선생님들이 나오면 신규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요즘 애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서로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인정이 안 되면 '아 내가 선생님인데 네가 나를 무시해?' 음. 이게 올라와서 자기 이해가 먼저 된다고 생각해요. 음. 교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먼저 쪼끔 훈련을 하시고 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 공동체 만들어서 스터디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왜 그걸 못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상담은 사실은 내가 필요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모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다 출발점이 네.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힘들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거저거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오는 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유치원 애든 중학교 애든 초등학교 애든 아이가 아니라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음. 우리가 같은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려면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좀 없어야 돼. 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그 창조한 처음에 그 상태로 똑같이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음.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배우고 듣고 내가 경험하고 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안경을 쓰고 있죠. 내 안경을 쓴 상태로 상대를 평가하고 내가 상대에 대한 어 뭐라 그럴까? 평가 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그건 내 건데 음. 애들을 보는 데서도 자꾸 그게 먼저 나오니까 그 존재 자체로 애들이 행동하는 그 자체를 고만큼에서 못 봐 주고 다시 물어봐 줘야 되는데 내 걸로 해석을 다 해 버리죠. 음. 음. 내 눈으로 그냥 애들의 행동을 그냥 해석을 해 버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상대한테 물어봐 주면 되는데 우리 그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음. 어. 누구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 왜 그랬어?"라고 불편하면 한번 물어봐 주면 되는데 우리는 물어봐 주지 않고 "내가 너 이랬지?" 이라고 먼저 음. 내가 먼저 판단하고 평가 내려 버리니까 그걸 듣는 상대방은 기분 나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연습을 예 많이 할 수 있고 좀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렵죠. 끝없이 평생 해야 되는 거. 예. 저는 신앙 갖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되고 해결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영적인 문제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음. 알겠습니다. 네. 늦은 밤에 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혼자 주저리 떠들었는데 교수님한테 도움이 됐을지 아유,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 저희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보면서 열심히 생활하는 거 이제 교수님이 된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 시간에 학생들이 좀 네. 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 교수님의 학생들도 어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건 '교직에 나간다.'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이고 나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없이 공부하시고 또 소통하는 의사소통법을 어떻게든 쪼끔씩 하시면 우리가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걸 배워 본 적이 없어서 요즘은 좀 인터넷도 있고 뭐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서 저희 때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연수를 듣지 않으면 안 됐는데 저는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소통하는 법이나 또는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어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를 여기서 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